자, 오늘 이제 1월 11일입니다. 드디어 이 카를로스 코레아 선수의 행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원소속 팀인 이제 미네소타와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이 코레아 선수의 계약 내용 또 샅샅이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MLB.com 등 현지 매체에서 이제 오늘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코레아가 미네소타와 6년 2억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약 2,500억 정도의 계약, 물론 정말 거대한 규모의 계약이기는 합니다만 예전에 있었던, 처음에 이제 계약했었던 13년 3억 5천만 달러에 비했을 때는 뭐 많이 쪼그라들긴 쪼그라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치와 계약에 합의를 했었던 3억 1,500만 달러랑 비교를 했을 때도 계약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대신에 이제 베스팅 옵션을 추가를 했죠. 이제 추가로 4년 동안 7천만 달러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베스팅 옵션이란 건 다들 아시겠지만 구단이 설정한 일정 이상의 스탯을 채웠을 때 자동으로 발동이 되는 옵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최대 10년에 2억 7천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인데요. 이번 계약, 미네소타 구단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FA 계약입니다. 종전 이제 조 마우어의 8년 1억 8,400만 달러를 넘는 그런 계약인데, 그렇죠. 예전에 사실 미네소타가 꾸준히 코레아에 대한 구애를 이어왔었잖아요.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도, 매츠를 갔을 때에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제발 우리 연락 좀 받아줘,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시했던 금액이 2억 8,500만 달러였거든요. 그것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일단 코레아를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때 당시에 10년에 2억 8,500만 달러였습니다만, 어쨌든 계약 기간을 줄이는 대신에 보장 금액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또 이번 계약을 맺기에 앞서서 2주 동안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그 피지컬 테스트 자료도 이제 첨부를 받아서 열람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번 이제 코레아 선수의 오프시즌 정말 파란만장했는데요. 작년 12월 14일이었죠. 에런 저지를 놓쳤던 샌프란시스코와 13년 3억 5천만 달러 대형 계약 맺었는데, 메디컬 테스트에서 오른 발목에 과거 2014년 마이너리그 시절에 입었었던 수술 부상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입단식을 3시간 앞두고 계약이 무산이 또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이제 판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었다고 하고요. 지난 9월 20일이었죠. 도루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수와 충돌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망했다. 사실 그 부상이 정말 큰 부상이 될 줄 알았는데, 물론 코레아 선수는 그 이후에도 13경기 중에서 12경기에 나서서 3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부상 이력이 밝혀지면서 많은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매치도 그렇고 10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상이 나중에 가서는 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계속 계약 조건을 바꾸고자 했었던 거고요. 이 매치도 12년 3억 1,500만 달러의 계약을 주고 나서 역시 이 메디컬 테스트를 결국 코레아가 통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스티브 코엔 구단주와 1대1로 성사된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음에도 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피지컬 테스트 결과에서 뭔가 엄청난 문제가 드러난 건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치 같은 경우에는 계약 조건을 바꿔서 이제 보장 금액을 낮추는 대신에 일정 조건 이상을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금이 커지는 형태의 계약을 제시를 했었는데, 보라스와 코레아 쪽에서는 난색을 표했었죠. 맞습니다. 매치의 최종 오퍼가 보장 금액이 6년에 1억 5,750만 달러입니다. 그렇죠. 이 미네소타에 비해서 거의 5천만 달러 적은 금액이기도 하고, 이후에는 매년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지만 연봉을 주겠다는 입장, 보라스 입장, 그리고 이제 코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을 만한 그런 내용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옵션에 따라서 최대 8년에 2억 1천만 달러, 혹은 이제 다른 이 계약은 최대 12년에 3억 1,500만 달러까지 우리가 줄 수 있어. 하지만 신체 검사는 받아야 돼. 이 조건을 결국에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렇죠. 보장 금액 자체도 미네소타의 제안보다는 낮았었고, 조건 역시 이 코레아 쪽에서는 난색을 표할 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코레아는 결국에 끝내 미네소타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발목 포함해서 메디컬 테스트에 문제 없을 것이고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1년 동안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신뢰가 쌓였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준비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그 부상 이후에도 얼마나 이 경기를 소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코레아 선수가 팀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느꼈고, 또 지난 시즌 코레아의 존재로 팀이 더 영리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리더로서의 모습을 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제 코레아 선수는 이번 오프 시즌에 파란만장하면서 이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의 기록을 쓰게 됐는데요. 한 오프 시즌에 3개의 팀과 계약한 최초의 선수라고 합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긴 하겠죠. 네.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었죠. 마지막에 무산되긴 했지만 이게 맞습니다. 액수를 합치면은 31년 동안 8억 6,500만 달러입니다. 결국엔 마지막 팀과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그렇죠. 이 연평균 금액으로 봤을 때는 종전 뭐 샌프란시스코 매치와 계약했을 때는 2,600만 달러, 2,700만 달러 사이 선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3,330만 달러 AV, 그러니까 연평균 금액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보장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샌프란시스코의 계약과 비교했을 때 1억 5천만 달러가 줄어든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코레아 입장에서는 정말 큰 타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최초 제보자 이 샌프란시스코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 매치랑은 대화를 했지만 그렇죠. 샌프란시스코랑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얼마나 샌프란시스코에 억울한 감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전 같아요. 세계에 나의 치부를 까발려? 너네랑은 절대 계약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미네소타의 입장에서 한번 이 계약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저는 최대한 줄인 계약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이게 2028 시즌부터 매년 이제 타석 옵션을 걸어서 실행했을 경우에는 이 자동으로 계약이 발동이 되지만, 만약에 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단이 팀 옵션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코레아가 라는 이 정말 엄청난 투지, FA 상황에서 엄청난 투지를 가진 선수라면 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2028년에 575타석을 소화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유격수로서는 쉽지 않은 타석입니다. 그렇죠. 2029년에는 550타석, 2030년에는 525타석, 2031년에는 502타석 이상을 들어섰을 때 이제 자동으로 옵션이 실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달성하지 못했을 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팀이 옵션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코레아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이기도 하고 커리어 내내 잔부상이 많다 보니까 500타석 이상 소화한 시즌이 3시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혹은 전 시즌에 MVP 투표 5위 이내에 들었거나 실버슬러거를 수상했거나 월드시리즈 혹은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MVP를 수상했을 경우에도 이제 자동으로 옵션이 발동이 되게 되는 건데, 이거로 따졌을 때는 이 4년에 7천만 달러 남은 이 계약을 실행하기가 사실은 코레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빡센 그런 조건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 이제 후반부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6년 계약 이후에 그 10년 계약으로 리뉴얼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4년을 최대한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현우 기자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6년에 2억 달러, 아니 6년 안에 이 부상 리스크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정말 우려가 되지 않느냐. 매치 입장에서도 그동안 메디컬 테스트를 널널하게 봤던 매치에서도 이렇게 튕겨낸 이 선수면 몸 상태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6년 계약이라는 건 코레아가 아직도 워낙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만으로 33살까지만 보장을 한다? 사실 전성기를 쏙 빼먹는 계약이거든요. 문제는 이 나이대로 봤을 때는 그런데 다른 팀이 계약을 맺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 초반 1, 2년 때 큰 부상을 당해, 발목 관련해서 큰 부상을 당하면 이 계약은 바로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코레아 선수가 한 3년 정도 맹활약을 펼친다면 사실 후반에 있는 계약이야 팀 입장에서는 하던 말던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전 그러면 나쁘지 않은 계약이 될 수 있을 그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치에 비해서 보장 금액도 2억 달러니까 5천만 달러 가까이 또 많이 줬잖아요. 이게 사실 미네소타라는 구단이 중소마켓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소마켓, 그리고 진짜 우리가 다 끌어모았을 때도 10년에 2억 8,500만 달러밖에 안 됐었는데,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각오가 아니면 코레아라는 스타 플레이어, 프리미엄 플레이어를 영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이 총액
를 줄인 거에 조금 만족하는 계약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소형 마켓인 걸 감안했을 때는 정말 큰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가치가 11년에 2억 8천만 달러고 이 터너가 11년에 3억 달러인데 코레아가 6년에 2억 불로 쓸 수 있다? 뭐 일단은 뭐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6년 동안 잘해준다고 한다면 이건 뭐 미네소타 입장에서 엄청난 스틸 계약이 그렇죠.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레아가 정말 튼튼하게 열심히 해서 난 10년을 꼭 채워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575타서 다 뛰어. 575타석을 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실 4년에 7천만 달러, 이거는 그때 당시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큰 계약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코레아가 나 좀 풀어줘 이럴 수도 그렇죠. 있는 그런 계약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생각해봤을 때 미네소타는 항상 코레아와의 계약에서 창의성을 발휘를 했어. 코레아가 진짜 지지난 이 스토브리그 때 망할 뻔했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어쨌든 코레아를 잡았던 구단은 미네소타였죠. 1+1+1 계약, 이게 새로운 관념의 계약을 제시를 해서 코레아를 1년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코레아가 결국에는 발목 부상 때문에 다른 팀과 계약을 못할 뻔했을 때 이 잡는 거, 코레아 입장에서는 정말 미네소타한테 보은해야 돼. 믿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미네소타를 코레아는 이렇게 되기 전까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 진짜 재밌는 선수예요. 연애 시작에서도 왜 이 착한 남자는 맨 마지막이잖아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맨 마지막이란 말이야. 어쨌든 이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코레아라는 이 프리미엄 플레이어를 또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이제 중부지구,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가 우승 경쟁이 다른 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 빡센 지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숨에 또 우승 후보로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클리블랜드가 지난 시즌에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정말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세이버매트릭스에서 1점차 승부 상황에서 강한 거는 매년 이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봤을 때는 미네소타도 이번에 코레아를 잡음으로써 충분히 중부지구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이제 코레아 선수를 또 영입을 했을 텐데, 과연 이 코레아와 미네소타의 앞으로 6년 계약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이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코레아 선수의 계약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한번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계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